아, 진짜 너무 더워요. 여기 강릉 한 40도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소집 갤러리에 왔습니다. 80년대 이전에는 외양간이었대요. 그리고 한 30년 가까이 창고였다가 지금 2019년도에 소집 갤러리로 재탄생한 바로 그곳. 이곳을 만든 고기원 작가님, 소집 갤러리 대표님 만나러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 보이시죠? 소집. 들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박사TV 셀프 파일럿의 양한나입니다. 오늘은 강원도 강릉의 유명한 갤러리 소집의 고기은 대표님 만나러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강릉 소집에서 이제 소집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또 이제 여행하며 글을 쓰고 있는 고기은입니다. 갤러리 운영도 하시고 글도 쓰는 작가님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크게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먼저 여기 소집 갤러리 어떤 곳인지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소집은 말 그대로 이제 이전에 소가 살던 집이었어요. 네, 옛날 외양간이라고 하는 그거죠. 네. 그 말 그대로의 그 의미를 담고 있고요. 2019년 4월에 문을 열었는데 이제 상시적으로 전시가 열리는 공간이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교류하고 다양한 걸 할 수 있는 그런 문화 공간입니다. 2019년 4월에서 지금 24년 8월이죠? 네. 5년 4개월 정도 됐네요. 네. 5년 4개월 동안 몇 회 정도 전시를 하셨나요? 이번 지금 8월에 열리는 전시까지 해서 총 61회 전시가 열렸더라고요. 네. 많이 하셨네요. 1년에 한 12회 정도씩이니까 끊임없이 매달 전시를 이렇게 해오셨네요. 네, 한 달에 한 번 정도 계속 평균적으로 그렇게 전시가 계속 열렸던 그런 공간이라서 오시는 분들도 항상 이 공간이 되게 오래됐다고 생각하면서도 되게 또 한 번 한 번이 되게 또 새롭다 말씀 많이 하세요. 그렇습니다. 이따가 이 전시 공간도 이렇게 영상으로 보여드리기는 할 건데 정말 작은 공간에 지금 전시 작품이 꽉 차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요? 여기 공간은 이제 저랑 저희 아버지가 같이 하는 공간인데 이제 서로 근무일을 이렇게 나눠서 진행을 하는데요. 공통적으로 같이 하는 일은 전시를 같이 기획하고 이제 진행을 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이 전시 기간 중에는 이제 저는 주로 홍보를 하고요. 이제 아버지께서는 오시는 분들에게 이제 전시에 대한 소개를 해주시고 그런 일을 하고 또 이제 저희가 작가님들과 이제 만나는 그런 시간도 많이 갖고 있고 그런 프로그램들을 하면서 사람들과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많이 열고 있어요. 아버지하고 전시를 같이 한다는 것도 굉장히 특이한데 제가 이따가 그 노하우를 한번 여쭤볼게요. 중장년분과 청년이 함께 일할 때 어떤 스킬이 필요한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공간은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이제 꾸미신 공간인데 사실 제가 처음에는 이 공간이 좀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너무 이제 소집을 너무 직관적으로 보여주는 장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이제 아버지께서는 오시는 분들이 여기가 어떤 공간인지를 좀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아버지께서 이제 하나하나를 모으셔서 이렇게 만들어진 공간인데 이제 아버지께서 이렇게 비슷한 예전에 외양간 비슷한 공간을 찾으셔서 그렇게 좀 소사진을 그렇게 좀 담으셨고 또 이제 여물통 이제 요즘에 너무 구하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버지가 이게 여물통이에요? 네네. 그래서 여물통을 어렵게 이렇게 구하셔서 여기에 이제 계속 보관하는 공간으로 같이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멍해기구가 사실 되게 중요한데 이건가요? 네네. 이 멍해가 저희 이제 공간 처음에 발견됐을 때 요 제 뒤편에 기둥에 이제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어르신이 이제 여기가 소가 살았던 곳이야라고는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맞나라는 좀 반신반의가 있었는데 이 멍해 기구가 딱 있는 걸 보고는 아 진짜 소가 살았던 공간이 맞구나.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저희가 좀 보관하고 싶다고 말씀드리니까 기꺼이 이렇게 좀 주셔가지고 여기에 같이 이렇게 좀 전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여기를 제일 많이 기억해 주시더라고요. 오셔서 여기가 어떤 공간인지를 좀 알고 가시는 곳으로 많이 사진도 찍어 주시고 그럴 것 기억하는 같아요. 공간을 네. 잘하신 것 같아요. 작가님, 이게 소집임을 알리는 오브제가 여기 여러 가지가 있던데 아까 멍해처럼요. 이것도 이 기둥도 그 중에 하나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아요. 네. 처음에 발견이 됐을 때 여기 공간에서 제가 딱 이 가운데 7개의 기둥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또 궁금증을 자아내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쭤보니까 이제 여기가 소가 살았던 공간이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네. 오픈날 이제 듣게 된 얘기는 여기 어르신들이 옛날 여기를 기억하시잖아요. 네. 여기 한 7, 8마리 소가 살았었다 아. 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이게 이게 칸칸이 아. 그렇게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해주셔서 정말 소집이네요, 진짜. 작가님하고 아버님. 네. 이게 초창기 모습입니까? 네, 저희 첫 회 때 이제 소집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영상을 촬영하면서 네. 이렇게 사진으로 찍어주셨어요. 이혜진 이제 사진 작가님이 정선의 들고 네, 사진관 네, 네, 이혜진 그래서 작가님. 그 작가님이 이제 아버지랑 저랑 이제 저기 나란히 저렇게 앉으라고 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처음에 너무 어색했는데 네. 그래도 이제 이게 지금 보니까 정말 좀 다시 없을 그렇죠. 사진으로 좀 기억이 돼가지고 되게 소중한 사진이에요. 네. 이전에는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제가 처음에는 이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이라는 프로그램에 이제 작가로 좀 그렇게 일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네. 그러다가 이제 KBS 아침마당 또 이렇게 프로그램 유명한 프로그램이네요, 진짜. 네, 작가를 또 이렇게 활동을 하다가 이제 제가 옮긴 곳이 이제 쿠팡이라는 이제 소셜 커머스 회사의 컨텐츠 에디터로 좀 근무를 또 시작하게 됐어요. 계속 글 쓰는 일이셨어요. 그렇죠. 큰 맥락은 이제 네. 글 쓰는 일이긴 했는데 이제 조금씩 분야가 조금씩은 좀 달랐죠. 네. 그래서 그 쿠팡 컨텐츠 에디터로 또 이렇게 여행 컨텐츠 에디터로 좀 일을 하고 그러다가 한 4년 정도 근무를 하고 나서 이제 좀 다른 걸 해보고 싶어가지고 근데 그 당시에 사실 드라마 작가를 하고 싶어서 하긴 했는데 그쪽으로 풀리지 않고 생각지 않게 여행 작가 일로 좀 프리랜서로 좀 일을 하게 되면서 고향으로 좀 자연스럽게 오게 됐고요. 그리고 한 3년 정도 좀 그렇게 지역에서 일을 하는 와중에 이렇게 이제 공간까지 좀 열게 됐어요. 소집이랑 공간을 이렇게 해서 5년 정도 지금 꾸려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계속 맥을 이어오는 거는 글쓰기. 네. 방송사에서 구성 작가 일을 하다가 컨텐츠 에디터 기업에서 소셜 커머스 하는 곳에서 일을 하다가 여행 작가로도 데뷔를 하셔서 여행 글쓰기를 하시다가 이번에는 소집 갤러리. 약간 맥락이 달라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지금 이제 우리 프로그램이 직업을 바꾼 사람들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다들 이제 어떻게 바꿨지 하는 게 이제 궁금한데 어떻게 시작을 했지 하는 거가 진짜 관심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글 쓰는 일들을 이렇게 3번 정도 이어가시다가 지금 이제 소식 갤러리로 이렇게 지금 바꾸셨단 말이에요.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그때가 제가 이제 고향으로 온 지가 한 3년 차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좀 기로에 좀 놓여 있었죠. 다른 걸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맞물리면서 근데 이게 여기 지역에서 더 있어야 된다 그러면 공간을 이제는 좀 해야겠다. 그러니까 처음엔 약간 제가 글을 쓰는 일을 하니까 뭔가 사무실 개념으로 생각도 했는데 근데 그런 것보다는 뭔가 사람들과 좀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면 좋겠다는 좀 막연한 생각이 좀 있었던 차에 그 동해안 공간 기반 청년 창업 지원 공모가 떴어요. 청년 창업 지원. 그게 강원도 뭐 창조경제혁신센터의 공간 기반 창업 지원이었는데요. 그때 이제 공간의 어떤 조건이 유휴 공간 이렇게 좀 버려져 있는 공간을 이렇게 좀 재생해야 되는 좀 의미가 있었어요. 도시재생 사업 같은 거였군요. 일환이었죠. 그래서 그러면 일단 공간이 먼저 구해져야 그건 지원을 할 수 있었던 거라서 그쵸. 일단 공간부터 찾아서 이제 다녔는데
좀 가까스로 이제 찾는 끝에 이제 여기 공간을 좀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이제 딱 지원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비로소 뭘 해야겠다 생각이 이제 그때 좀 구체화가 됐는데, 그 전에 제가 지역에서 일을 할 때 그 예술가 분들이랑 협업하는 일이 좀 몇 차례 있었거든요. 아, 그 여행 작가 하던 시절에. 네, 그 여행 작가 일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 작가로서 이제 제가 원고를 쓰고 이런 일이다 보니까 뭐 작가님들을 인터뷰하는 일도 있었고, 또 같이 뭔가 작업해야 되는 일들이 있었어요. 그때 그냥 이렇게 어떻게 고민을 나누는 어떤 그런 얘기도 네. 나누잖아요. 그럴 때 항상 아쉬워하셨던 게, 지역에 우리 강릉에는 너무 전시 공간이 좀 부족하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셨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는 제가 어떤 공간을 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는 입장은 아니었으니 그 말들을 그렇게 이렇게 잘 막 귀담아 듣지는 건 않았는데, 근데 제가 이제 어떤 공간을 해야 될까라는 고민에 이르렀을 때는 이제 그런 말들이 다시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런 공간을 해볼까 하면서, 또 마침 저희 아버지가 이제 사진 작가로 활동을 하면서 전시를 몇 차례 오셨어요. 그런 좀 경험들이 같이 맞물리면서 그러면 좀 전시를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아버지랑 같이 좀 그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전시 공간이지만 단순히 그냥 전시만 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과 좀 같이 교류할 수 있고 좀 문화 프로그램을 같이 좀 열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생각하면서 이 공간을 이제 열게 됐어요. 아, 그러셨군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고향에 내려와서 다른 이제 프리랜서 활동들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나도 이제 공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할 무렵 지원 사업이 하나 있었고, 유휴 공간을 찾다 보니 먼저 찾고 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었다. 여러분들 시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계획적으로 난 뭘 해야지? 라고 하면서 그것을 시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꼭 그렇지 않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 작가님, 작가님이자 대표님이신 고기은 작가님이 말씀해 주시는 것도, 나의 시작은 이렇다라고 말씀해 주시잖아요. 이렇게 시작이 다들 사람마다 다를 수 있는데 다 계획적인 시작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우선 여기서는 정리 한번 하고 넘어가고요. 네, 그러면 하필이면 원래 이 공간의 목적이 꼭 갤러리는 아니셨는데 왜 꼭 갤러리였는지가 궁금해요. 미술 전공도 아니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공간에 처음에 사람들이 제가 공간을 한다고 하니 다 대체적으로 예상을 했던 게 책방이었어요. 그러니까 글을 쓰고 그쵸. 또 책을 만드는 일을 하니까 아무래도 가깝고 그게 되게 자연스러운 어떤 좀 어울림이 있는 공간이라 생각을 했는데, 저는 그 책방을 일찌감치 딱 후보에서 제외를 했거든요. 왜냐면 왜요? 제가 책방을 워낙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했고, 또 그렇다 보니까 또 책을 만들어서 이렇게 입고를 할 때 그 책방 주인분들이랑 이렇게 더 좀 속 얘기를 많이 하게 됐는데, 그때 속 얘기를 듣다 보면 나는 못하겠다, 자신이 안 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외를 한 거고,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 주변이 다 음식점은 많은데 카페가 그 당시에는 이렇게 없으니까 아버지가 그럼 여기는 카페를 하기 좋겠다. 같은 공간을 보고 다른 생각을 서로 하셨군요. 아버지가 그때 좀 마침 바리스타 자격증을 따시니까 의욕이 좀 크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아빠 그 카페는 너무 강릉 유명한 곳이 많은데, 그쵸, 강릉 커피 경쟁력이 안 된다 저는 생각을 했고, 또 커피 맛도 저는 잘 모르고, 그래서 그거는 또 자신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속 그렇게 해서 좀 할 수 있는 공간들을 제외하고, 그러면서 이제 작가님들과 얘기했던 것도 생각이 다시 나고, 또 오히려 몰라서 좀 해볼 수 있는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몰라서 알아가는 즐거움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갤러리를 운영해 보진 않았지만 그냥 하면서 배워가자라는 마음으로 좀 그렇게 해서 좀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물론 우여곡절이 많았고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는데, 그때 같이 협업을 하면서 만났던 작가님들이 초반에 많이 좀 도움도 주셨고, 또 같이 이렇게 협업을 계속 그 이후로도 이어오면서 힘을 많이 주셨죠. 그렇게 되셨군요.
아버님과는 뭐 카페냐 갤러리냐 어떻게 풀었는지 나중에 한번 질문해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궁금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동해안 공간 지원 사업이라고 하셨던가요? 네. 그 지원 사업이니까 약간의 그 지원금이 있겠구나 이런 상상을 가는데 사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 돈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한 관건이 되기도 하거든요. 난 그런 마중물이 없는데 어떻게 시작하지? 뭐 이런 걱정이 많이 앞서는데 돈은 어떻게 마련하셨습니까? 저도 제가 고향으로 내려올 때 뭔가 이렇게 모아서 모아서 온 게 아니었고, 그리고 그 이후로 일을 하면서도 그 프리랜서라는 일이 되게 고정적이지 않다 보니까 네. 뭐 이제 사실 수입이 그렇게 잘 이렇게 벌지 못했죠. 그러니까 네. 돈을 모으진 못했어요. 그러니까 공간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사실 못했었고 좀 그랬는데, 이 사업은 공간 조성 지원금 이제 5천만 원이 이제 그 지원 사업에. 지원해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초기 비용이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제일 큰 이제 공간을 이제 마련했을 때 중요한 어떤 비용이고 많이 네. 들어가는 비용인데, 저는 이제 그 지원 사업이 되면서 그 부분을 좀 해결을 할 수가 있었던 도움을 크게 받아서 그랬는데, 이제 사실 이게 재생 공간이다 보니까 이게 공사 비용이 또 만만치는 않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최대한 저의 상황들을 헤아려 주셔서 그 네. 공간 디자인해 주시는 대표님이 최대한 그런 최소화를 해주셔서 그렇게 해서 이제 공간이 좀 만들어질 수 있어요. 이게 몇 평 공간이죠? 지금 이게 한 78제곱미터니까 20평 남짓 정도 되는 그런 공간이에요. 20평 남짓. 거의 한 30년 가까이 창고로 이렇게 좀 이렇게 방치돼 있던 창고로 사용하던 공간을 이렇게 갤러리로 탄생하려고 하면 정말 적지 않은 비용이 들었을 텐데 지원 사업이 없었다고 하면은 정말 상상하기 어렵죠. 그렇죠. 그 용기도 좀 못 냈을 것 같고. 네. 근데 그때 당시에 정말 저한테는 하나의 큰 감사한 기회였던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사업은 사실 없어져서 좀 그게 조금 아쉽기는 한데.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저도 그 시기가 되게 잘 맞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좀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벌써 이제 5년 전인데요. 네. 그때 이제 어떻게 해서 시작했다 하는 그 계기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그럼 왜 이 일이어야 했나? 보통 이제 직업을 바꾸고 나서 지금 5년 전이니까요. 시작하신 지 5년 전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역시 그때 그 일을 내가 했어야만 되는 이유가 있긴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돌아보면 더 수긍이 가는 지점이 있잖아요. 어떠신가요? 제가 지금 아까 이제 뭐 이렇게 직업이 한 3차례 정도 바뀐 끝에 지금 이 일을 또 하고 있잖아요. 네. 생각을 해보니까 다 사람을 또 만나는 일이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좀 방송에서 이렇게 좀 귀감이 되는 분들을 좀 만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는 취지를 시작을 했다면, 네. 그 다음 컨텐츠 에디터 일은 또 이제 여행을 하면서 또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그 여행지를 알리는 제가 그런 또 역할을 했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 만나서 알리는 역할을 계속해서 해왔던 거죠. 그리고 여행 작가로 이렇게 할 때도 취재를 가면 또 그곳에 대한 또 얘기를 듣고 또 그걸 또 전달하는 역할을 하고, 이 소집이라는 일, 그러니까 소집에서의 일도 결국은 작품을 이렇게 작가님을 만나서 작품을 알리고 또 작가님을 알리고 이런 일을 계속 이렇게 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알리는 역할을 하는 게 되게 보람을 많이 느껴왔구나. 알리는 메신저 역할이시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까는 좀 글이라는 어떤 큰 맥락도 있는데, 또 생각해보니까 그걸 통해서 알리는 어떤 전달자의 역할도 그동안 해왔구나. 그러니까 갤러리라는 그 형태적으로 봤을 땐 저는 갤러리의 어떤 경험을 갖고 있지도 않고 또 거기에 룰도 모르는데 또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 할 수 있었던 지속한 힘이 뭐였지 생각을 해보면 결국 사람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여기가.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저와 첫 번째로 만나기도 하지만 또 작품을 만나면서 또 거기서 영감을 얻으시고 또 작가님들은 또 이 관람객을 만나면서 거기서 어떤 많은 걸 느끼시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여기가 쌓이는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해왔고, 또
그게 계속 사람들에게 계속 뭔가 힘을 주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 공간이 계속 뭔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어떤 재능 측면, 능력 측면에서만 본다고 하면 글쓰기라고 이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있는 의미를 보면 지금 작가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이야기를 전달해주는 메신저 역할, 알림자 역할들을 글을 씀으로써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공간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을 통해서 관객과 작가가 만나게 하고 이 작가를 알리고 이 관객이 보고 다시 또 자기가 감화를 받아서 앞으로 나아가고 이 온갖 것이 이 안에 축적이 되고 다시 새롭게 만들어지고 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맞나요? 맞아요. 네.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좀 그게 이렇게 뭔가 하나의 딱 추구이 된 것 같아요. 직업전환 4개의 방에 그 작가님 커리어 패스를 막 해보려고 하는데요. 4개의 방 중 첫 번째 어디 속하셨는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여기가 1번, 2번, 이게 3번, 4번 방이라고 할 때 어느 방에 속하셨나요? 저는 제가 처음 직업이 이제 방송 작가가 사실 소득은 낮았지만 일의 만족도는 컸기 때문에 2번 방으로 하겠습니다. 네. 그때 KBS와 MBC에서 방송 구성작가 일을 하셨었죠. 네. 여기서 일의 만족도는 그럼 몇 점 정도? 한 7점? 뭐 이렇게 나오는 것 같네요. 네, 그 정도였던 것 같아요. 소득 만족도는 상당히 한 2점? 네. 네, 많이 좀 낮았기 때문에, 네. 네. 삶의 만족도를 화살표가 이제 하늘로 가면 높은 거라고 할 때 삶의 만족도도 한번 그려봐 주시겠어요? 이 방송 구성 작가 일을 했을 때 삶의 네. 만족도인 거죠. 여기에다가 이렇게 화살표를 그려주시면 됩니다. 였던 것 같아요. 네. 1시 방향 네, 네. 정도 되셨습니다. 이게 첫 번째 커리어 방송 구성 작가 하실 때였고요. 두 번째 직업은 1번, 2번, 3번, 4번 방 중에 어디로 이동하셨습니까? 두 번째 직업이 이제 컨텐츠 에디터 일이었는데, 거기 일도 일의 만족도도 컸고, 또 그때는 확실히 좀 소득도 되게 만족스러웠었기 때문에, 제가 요 정도의 이렇게 좀 만족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1번 방. 이때가 회사명 나와도 되죠? 네. 회사명 나와도 네, 네, 되죠? 네, 네, 네. 쿠팡의 네. 컨텐츠 에디터로 네, 네, 그러니까 네. 같은 글쓰기의 일이 네, 네. 서로 경력은 같았는데 네. 지금 이제 직장 바뀌면서 1번 방으로 이동을 하셨네요. 네, 네. 네. 일의 만족도도 비슷한데 한 7점? 조금만 더 약간 올라갔어요. 좀 더 한 8점 정도 네, 네, 네. 올라갔고 네. 소득의 만족도도 한 8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때는 삶의 만족도가 어땠나요? 이때는 아무래도 이제 두 가지가 좀 더 많이 충족이 돼서 그런가? 이런 위로 올라갔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직장일 때였고, 네. 이게 두 번째 직장일 때 지금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선을 제가 한번 이어볼게요. 약간 우상향하는 네. 이런 쪽으로 커리어가 커리어도 바뀌고 직장도 바뀐 상태.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주로 하는 일은 글쓰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공통점이었고요. 네. 그럼 세 번째는 어디로 이동을 했나요? 세 번째가 이제 제가 프리랜서로 전향을 해서 이제 여행 작가로 좀 활동을 하게 됐는데. 여행 작가. 네. 그때는 몇 번 방에 있었나요? 그때는 사실 이제 소득은 많이 좀 떨어졌고. 네. 그런데 이제 일의 만족도는 항상 또 컸던 일이어가지고. 네. 이게 약간 살짝 이거랑 조금 비슷해지면서 첫 번째랑 소득은 비슷한데 소득이 더 조금 더 낮아서. 아무래도 프리랜서니까요. 네, 네, 네. 2번에서 다시 네네네.
3번 네. 여행 작가 일로 프리랜서로 네, 네. 돌아오게 됩니다. 음. 2번 방으로 돌아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의 만족도는 여전히 네, 네. 7점 정도를 네. 유지했는데 이때는 삶의 만족도는 방향이 어때요? 삶의 만족도는 사실 약간 오리무중인 상황인데 네. 살짝 중간 중간 이걸 정도. 어떻게 이렇게 표시하면 좋습니다. 네. 작가님 한번 여쭤볼게요.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나름의 기준이 이때까지 뭐였는지 한번 질문 드려도 될까요? 사실 저가 막 그렇게 일 외에 다른 어떤 이제 삶 안에서의 일의 만족도를 크게 키우고 살아서 그런지 네. 사실 이게 같이 비등비등한 것 같아요. 일이 좀 만족스러우면 삶도 좀 만족스럽고 네. 그렇게 좀 같이 비례했던 것 같아가지고 근데 제가 세 번째 지금 프리랜서 여행 작가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당시가 뭔가 약간 이제 뭔가 계속해서 뭔가 이렇게 침체와 이런 것들이 좀 같이 오고 가는 좀 상황이기도 해서 사실 이때는 막 삶의 만족도가 막 이렇게 크지도 낮지도 약간 중간을 계속 갔던 것 같아서 사실 이게 이렇게 좀 네. 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편인 건데 네. 그렇다고 해서 만족도가 떨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서 네, 좋습니다. 보통 소득의 만족도가 지금 낮은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삶의 만족도가 그렇게 바닥으로 내려가 있거나 이러지 않은 것이 네. 지금 되게 독특하다라고 생각이 들면서 작가님의 구체적인 이야기는 저희가 내용에서 풀 거니까 그때 보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네 번째, 지금 현재 소집 갤러리를 하고 있죠. 이거는 1번, 2번, 3번, 4번 중에 어느 방에 계십니까? 일의 만족도는 사실 이 네 가지 일 중에 제일 큰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소득은 아직까지 1번으로까지 가진 못하겠고 네. 요 정도 가야겠네요. 좋습니다. 지금 일의 만족도가 거의 10점까지 올라가는 상태. 네, 네. 어떤 일을 어떻게 하시길래 이렇게 10점까지 올라가는지 궁금하고요.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풀어볼 건데 이때 삶의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우리 같은 경우는 약간 이렇게 가게 되네요. 그렇군요. 그래도 지금 이때와 비슷하게 한 2시 방향 정도 됩니다. 이게 네 번째 현재 소집 갤러리의 운영자 공동 대표이시면서 작가님, 작가 활동하고 계시죠. 네, 네, 첫 번째 직장에서 두 번째 직장, 다시 세 번째 직장으로 왔는데 지금 네 번째로 이동을 하고 계시고 삶의 만족도는 이렇게 2시 방향에 만족스럽다, 대체로 만족스럽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앞으로는 어디로 가실 건가요? 1번, 2번, 3번, 4번 방? 아무래도 이제는 소득도 좀 만족스러운 방으로 좀 가고 싶은 마음이 있죠. 빨간 점으로 한번 찍어봐 주실래요? 일도 만족하고 소득도 만족할 수 있는 한 요 정도의 지점. 우와, 좋습니다. 이 정도의 지점으로 다음번에 올라가시고 삶의 만족도도 물론 위로 올라가셔야 되겠죠? 네. 이렇게 이동하는 그날까지 소집을 응원합니다. 일을 하다 보면 수월하기만 한 게 아니라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일을 지속하게 하는 힘이 있다면 뭐가 있죠? 아무래도 경험인 것 같아요. 경험요? 네. 네. 그러니까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하면 생각을 역으로 해보면 그쵸. 이런 경험을 못했을 텐데. 네.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어떤 일을 했을 때 네. 그게 사실 헛된 경험은 없더라고요. 그게 좋은 경험이든 안 좋은 경험이든 그게 다 당시에는 사실 그 소중함을 모르다가 네. 나중에 항상 그 경험들이 바탕이 돼서 좀 뭔가 힘든 것들을 좀 이겨내게 되는 네. 좀 동력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그 지속하는 힘이 네. 경험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걸 배웠지, 이걸 알아갔지라고 네, 하는 네, 것 네. 때문에 다음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게 되더라.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궁금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 작은 갤러리의 수입은 얼마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작가님이 작가로서의 업이 하나 있고 갤러리 운영자로서의 이렇게 두 가지 업이 있다고 할 때 이 활동의 수익 구조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진짜 오시는 분들마다 항상 물어보는 질문 중 하나예요. 그래서 너무 다 좋은 일을 하는데 네. 그래서 돈을 버느냐. 네. 근데 이제 돈을 벌긴 하죠. 벌긴 그렇죠. 하는데 이제 뭐 주로 사실 여기에 이제 주요 수익이라 하면 공간 내에서는 네. 일단 이렇게 작품이 일단 뭐 판매되는 작품 판매료 그리고 또 대관을 하는 또 전시도 있거든요. 네. 그런 대관료. 네. 그리고 이제 고정적으로는 여기가 작게는 또 그런 음료를 또 판매하는 공간이기도 해서 그런 음료 판매 네. 그런 부분들이 좀 여기 공간에 좀 수익이 되는 부분이고 네. 저는 또 제가 지금도 이제 여행 작가 일을 병행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여행 작가로서의 또 이렇게 뭐 페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저의 주 이제 수입원이 되고 원고료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네. 제가 이제 이런 걸 하면서 이 공간을 하는 덕분에 좀 이제 이전에는 강의를 할 때 글쓰기 강의만 했다면 네. 지금은 이제 이 공간을 하는 경험을 살려서 할 수 있는 또 그런 강의들도 해요. 로컬 컨텐츠나 이런 것들을 좀 같이 기획하고 만들어가는 그런 강의들. 레파토리가 늘었네요. 네, 네. 강의 레파토리가 그렇죠. 좀 확장됐어요. 넓혀졌죠. 네. 그래서 이것도 결국은 공간을 하는 덕분에 내가 할 수 그렇죠. 있는 경험들인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또 저희 어떤 주 수입원이 돼서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간 내 그리고 공간 외의 수익들이 그렇게 좀 나눠지는 것 같아요. 비율은 어느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갤러리 쪽의 공간, 그다음에 그 이외에 그 작가 활동, 강의 활동. 이게 공간 비율로 하자면 네. 공간 내가 한 3인 것 같고 아, 그렇군요. 공간 외 한 7? 3대 7? 3대 7. 네, 아무래도 외부에서 버는 수익이 조금 더 큰 것 같아요. 그렇군요. 수익은 만족할 만 하신가요? 뭐 예전에 뭐 그런 회사 생활을 했을 때에 비해서는 네. 이제 너무 이제 수익이 그 전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좀 못하고 좀 네. 낮지만 저는 오히려 제가 그 삶의 만족도는 네. 오히려 그 이전보다는 지금이 더 만족스럽거든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돈의 어떤 그 가치가 저한테는 되게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 적당한 어떤 선이 네. 이제 저한테 이제 있으면 네. 그 정도에서 그냥 삶에 사는 거에 큰 그런 부분들은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어떤 그 기준이 있으신지, 보통 이제 직업을 갖는 이유다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것이 꼭 빠지지가 않잖아요. 예. 어떤 생각을, 아니면 뭐 어떤 가치관? 어떤 것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뭐 사실은 이제 사실 돈이 안 중요할 수는 없죠. 살아가는데. 네. 근데 저는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너무 열심히만 사는 또 삶이 사실 저한테는 조금 영향을 좀 주는 것들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봤죠, 네, 서울에서. 네. 그렇게도 살아봤었고. 네. 근데 그러고 또 가까이에 항상 너무 열심히만 이렇게 사시다가 갑작스럽게 좀 돌아가시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좀 마주할 때가 있었어요. 뭐 네. 저가 되게 사랑하는 삼촌, 외삼촌이 계셨는데 그 삼촌이 정말 항상 나는 나중에 이런 걸 하고 싶어. 항상 그런 언젠가를 꿈꾸셨던 네. 그런 꿈이 있으셨던 분인데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쓰러지시고 갑자기 병이 악화되면서 갑작스럽게 좀 돌아가시게 된 어떤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도 저한테 좀 큰 어떤 삶의 어떤 충격 지점이기도 했고 그러면서 또 제가 예전에 다녔던 직장에서도 직장을 그만둔 이후에 제가 네. 근데 이제 몇 분 되게 열심히 하신 분들은 제가 눈에 이렇게 보이잖아요. 그렇죠. 다른 팀이셨지만 그분도 이제 나중에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과로사로 돌아가셨던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그분의 어떤 제가 어떻게 해도 우연치 않게 그분이 돌아가신 뒤에야 그분의 어떤 이제 예전에 어떤 그런 SNS를 좀 발견해서 보게 됐는데 그분이 한 돌아가신 몇 주 전에 뭐 어디 제주 여행을 가고 싶다 뭐 이런 어떤 여행을 꿈꾸신 어떤 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보니까 되게 열심히 살면은 언젠간 좋은 일이 올 거야라는 게 사실 되게
좀 우리 대부분 네, 그렇게 네, 직장 네. 생활 네. 하죠. 그리고 1년 가까이 저희 어머니도 항상 성실하게 사시는 분인데 근데 어머니도 어느 날도 갑자기 좀 안 좋은 일이 좀 있으셨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제가 좀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 언젠가라는 건 없을 수도 있다. 그렇죠. 그냥 지금에 충실하고 그리고 지금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그거를 미루면 안 되겠구나 라는 게 되게 강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퇴사를 하고 여행을 한 2달 정도 하면서도 거기서 네. 만난 분들에게도 되게 많은 영향을 받았는데 공통적으로 거기서 제가 배운 거 일단 할 수 있을 때 하고 싶을 때 해야 된다라는 그거를 되게 딱 저가 너무 크게 느끼는 어떤 여행이었어서 전반적으로 저의 어떤 큰 거기에는 할 수 있을 때 해볼 수 있는 어떤 제가 몸도 건강하고 뭐 이럴 때 해야 된다라는 게 되게 명확해져서 그래서 사실 돈을 네. 물론 중요한 가치로 두어야 되긴 하지만서도 네. 저는 사실 돈보다는 좀 네. 이런 어떤 하고 싶은 거에 대한 가치를 조금 더 두고 있는 하고 있는 것 편이시군요. 같아요. 아, 네. 아니, 그리고 또 말씀을 들어보면 하고 싶은 일을 했는데 돈이 따라오는 형국이잖아요. 예. 뭐, 지금 이제 예전에 직장 다닐 때만큼은 못 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지만, 지금 삶을 유지하는 데는 괜찮고, 그렇죠? 사실 제가 좀 어쨌든 서울에 살 때는 그게 너무 이제 보여지는 것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네. 뭔가 그걸 해야 되는 어떤 강박이 좀 있는 것도 있고. 근데 오히려 여기 강릉을 와서는 실은 좀 그런 부분들을 내가 굳이 보고 싶지 않은 것들은 안 봐도 되고 그냥 내가 딱 집중할 수 있는 거에만 딱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네. 저한테는 좀 뭔가 여기서 조금 더 내가 살아도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좀 더 많이 좀 심어준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직 저는 사실 여기가 내가 정착지라고 생각은 안 하고 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향이라는 어떤 하나의 조금 좀 친숙한 곳을 택해서 와서 이렇게 하고 있지만 언제라도 또 제가 또 다른 거에 대한 관심이 생겨나고 그러면 네. 또 다른 곳으로 또 갈 수 있고 그런데 항상 그 선택지를 항상 열어놓고 살고 있어요. 아, 그래서 여행자라고 표현하셨던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죠? 고향 여행자. 고향 여행자. 작가님 삶에서 영향을 준 책이 있으면 소개해 주세요. 제가 미리 말씀드렸었는데 어떤 책 갖고 오셨어요? 사실 정말 많은 책들이 있기는 한데 네, 항상 제가 좀 힘들 때마다 네. 좀 힘이 되는 이제 책은 제가 시집을 되게 읽는 걸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정호승 시인의 시집을 되게 좋아해요. 네. 그래서 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이 시선집을 항상 힘들 때마다 곁에 두고 읽고 또 읽고 있어요. 아, 뭐가 그렇게 힘드셨어요? 곁에 두고 읽고 또 읽고. 항상 뭐 힘든 순간들이 항상 존재하니까. 네. 네, 정호승 씨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인도 돼 있네요. 네, 예전에 한번 강릉에 네. 오신 적이 있으셔서 네. 그때 이제 사인도 확인해서 받으시고. 여기 보면 이제 지금 여기 봄길이라는 거에 책갈피가 있는데 이걸 보고 또 보고 하는 그 시는 맞아요. 맞나요? 한번 낭송해 주시겠어요? 봄길.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있다. 길이 끝나는 곳에서도 길이 되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봄길이 되어 끝없이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강물은 흐르다가 멈추고 새들은 날아가 돌아오지 않고 하늘과 땅 사이의 모든 꽃잎은 흩어져도 보라. 사랑이 끝나는 곳에서도 사랑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있다. 스스로 사랑이 되어 한없이 봄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 소집 갤러리를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지금까지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요. 그 일을 하기까지 어떤 시도들을 지금 해오셨는지. 고향을 와서 이렇게 여행 취재를 하면서 이제 제가 자체적으로 이제 기획을 해서 호수 여행이란 테마로 해서 브런치에
이제 제가 자체적으로 이제 기고를 시작을 했어요. 저는 강릉에 있는 호수들을 다니시면서 강원도의 호수들을 아, 강원도. 그래서 네. 그 호수가 석호라고 해서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네. 호수거든요. 네. 그게 좀 귀한 어떤 자원이기도 해서 그거를 좀 알리는 글을 이제 자체적으로 하기 시작했는데 쓰기 시작했는데 그게 또 마침 동아 사이언스라는 이제 큰 출판사네요. 온라인 네. 거기서 이제 온라인에 그 네. 여행기를 좀 기고할 수 있는 좀 기회를 좀 갖게 돼서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이제 계속해서 제가 정기적으로 그 호수 여행을 조금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채널로 좀 일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게 한 2년 정도 가까이 그 글이 모이니까 이제 한 권의 책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네. 그렇게 이제 아버지가 그때 같이 동행 취재를 했기 때문에 이제 아버지는 사진, 저는 글 해서 이 같이 만든 첫 책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게 됐어요. 아, 그게 비오레이크 타임이라고. 네. 그 책에는 어떤 것들이 음, 소개되어 있는 책인가요? 그게 이제 여기 강릉을 시작으로 고성까지 16개의 이제 그 남아있는 호수들. 석호 호수 이야기를 좀 다루고 있고요. 또 그 주변에 어떤 또 여행지들이 있는지를 같이 알리는 그런 이제 글로 그렇게 해가지고 책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그 책이 어떤 출판사를 통해서 낸 건 아니었고 네. 그 당시에 이제 독립출판을 제가 실제로 그렇게 먼저 해서 네, 네. 출판을 네, 네. A부터 Z까지 네. 다 하시는. 그래서 그 책이 이제 저만의 책이 아니라 네. 이제 아버지와 같이 한 책이자 또 디자인을 또 제 동생이 이렇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가족의 합작품 같은 거죠. 근데 이제 굉장한데요? 네. 네. 그거를 이제 텀블벅이라는 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서 또 이제 책 제작 비용을 마련하게 됐고요. 네. 그렇게 해서 책 한 권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책이 이제 만들어짐으로써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그 책 덕분에 또 다양한 어떤 경험들을 좀 하게 돼요. 어떤. 우선은 이제 책을 만들고 나니까 그게 이제 출판사를 통해서 낸 책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가로 만든 책이니까 그게 오히려 사람들에게 많은 관심을 좀 끌게 됐어요. 아, 나도 책을 만들고 싶은데 하는 분들을 이렇게 만나는 좀 그런 글쓰기 프로그램들을 좀 하게 됐고요. 아, 이제 강의를 강의자로 네, 나서게 네. 되신 거네요. 그런 강의를 좀 할 수 있는 기회가 닿았고 또 책 이야기를 듣고 싶다 해서 네. 그런 북토크를 계속해서 매달 여는 그런 행사를 또 같이 참여를 하게 됐었고요. 네. 그리고 이런 독립출판물이 아직은 좀 생소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계속 알리는 어떤 전시라든지 그런 행사들을 저도 계속 꾸준히 참여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독립출판을 한 작가님들도 그렇게 또 만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좀 연계가 되는 일들을 쭉 계속해서 좀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여행 작가로 이제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다가 내려오셔서 여행하면서 글을 쓰는 일들을 브런치에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보고 동아사이언스에서 글쓰기 의뢰를 하게 됐고 마침 내가 여행하는 중이었으니까 그것을 2년간 연재하게 되었고 모아서 책을 내니까 이제는 글 쓰는 작가뿐만 아니라 강의자로서 데뷔를 하게 됐고 북토크에 이제 연사로 참여를 하게 되고 독립출판을 하다 보니까 독립출판계에 또 내 책을 들고 가서 독립출판계의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고 이렇게 줄줄이 연결이 되면서 커리어가 성장하게 되는 제 눈으로 본다고 하면은 커리어들이 이렇게 점점 더 풍부해지는 그런 기간을 갖게 되신 것 같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단어 중 하나가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행도 결국은 계속 모르는 어떤 길을 가는 그렇죠. 거잖아요. 새로운 곳을 가고 네. 그리고 제가 또 걷는 걸 좋아해요. 네. 항상 그 길을 나서면서 항상 예상치 않은 순간들을 이렇게 맞이하는 것도 또 하나의 즐거움이라 생각하면서 살고 있고 그래서 이 시가 네. 항상 마음에 머무는 또 시가 됐어요. 되게 신기한 게 제가 작가님 만나고 이제 이렇게 진로 연구자, 진로 상담가 입장에서 작가님의 진로를 이렇게 머릿속에 가만히 떠올려 봤을 때 저는 이 시를 읽어주시기 전에도 자기 스스로 그 길 위에 또는 물 위에 앞에 뭐가 펼쳐질지 모르는 그런 미지의 곳에 돌을 하나씩 놓고
그것을 이렇게 징검다리를 놓는 거죠. 놓고 착착 밟아나가는 그 모습이 연상이 됐거든요. 제가 이렇게 예. 인터뷰를 하다 보면 그분에게 맞는 어떤 이미지가 많이 연상이 되곤 해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영감을 잡아 나가는 일들이 많은데 작가님 만났을 때 그게 생각이 났어요. 되게 신기하네요. 좋아하시는 시도 제가 생각하는 그 이미지도 연관이 된다는 게 되게 신기하네요. 어쨌든 자기 진로에 자기가 돌을 하나씩 놓고 그 돌을 착착 밟아나간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내부에 자기 자부심이 강하고 자신감이 있는 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새로운 일을 만들 수가 없죠. 응원합니다. 자기 앞길을 개척하시는 고기현 작가님. 이 자리가 저 안에 있는 갤러리 안에 아버지하고 같이 찍은 그 장소죠? 저도 한번 앉아봤습니다. 이렇게 세대가 같이 일하는, 어떻게 하면, 같이 멋지게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조직에서도 청년 세대와 중장년 세대의 의사소통 갈등이 있는데 그것도 가족이면서 다른 세대가 같이 일하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면 멋진 콜라보 가져갈 수 있을까요? 일단 저 아버지도 뭐 항상 매일 지금도 맨날 티격태격하고 네. 맨날 좀 이렇게 자잘하게 좀 많이 이렇게 좀 싸우기도 하는데 네. 근데 좀 그러면서 좀 서로를 좀 이해하는 마음이 서서히 좀 생겨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제 너무 확고하게 각자의 좀 취향이 있고 하다 보니까. 네. 근데 사실 그 처음에는 제가 약간 너무 세대 차이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아버지의 어떤 확고한 면, 아버지가 이제 우리가 서로 다른 게 세대가 달라서 그렇다. 생각을 하면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아버지랑 그런 걸 이제 풀어가려고 하지 않았고 그랬는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는 사실 이 취향, 이거는 세대 간의 차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어떤 취향 차이구나. 이거를 이제 오시는 분들을 통해서 좀 느끼게 되는 거예요. 아, 다른 사람이기 때문이구나. 그래서 그냥 아버지를 가족이기도 하지만 그냥 같이 일을 하는 어떤 동료로서 또 각자의 어떤 그러니까 한 사람으로서의 어떤 면을 좀 보게 되니까 그러면서 좀 이렇게 서서히 좀 이해하는 마음도 길러지고, 그러면서 이제 좀 이 일들을 같이 좀 해오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자꾸 세대로만 생각을 하면 좀 고정관념 때문에 답이 없죠. 윗세대는 이래, 아랫세대는 이래, 이렇게 되니까. 그러면서 또 되게 많이 서로가 배워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또 세대가 이렇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오시는 분들도 좀 다양한 연령층이 또 오는 좀 장점이 있고 그리고 저가 부족한 면을 아버지가 채워주는 부분이 있고 아버지가 또 부족한 면을 또 제가 또 채워가는 또 그런 보완적인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건 또 세대가 다른 거에 대한 장점이네요. 장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랑 지금 이렇게 같이 꾸려가고 있고 이게 좀 지속할 수 있는 좀 힘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같이 좀 하게 돼요. 각각의 독립된 인격체로 조금 존중하고 이해하고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세대 간의 장점을 좀 살려서 같이 협업하는 거 이것도 하나의 시도해 볼 만한 일이네요. 네. 작가님 여기가 그 책에 나온 그 장소 맞죠? 네, 맞아요. 네. 처음에 공간을 찾아 다니다가 더 이상 없다라고 했는데 배롱나무가 있는 그 툇마루에 앉아서 보고 소집을 찾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딱 저기 툇마루에 앉아서 여기를 딱 마주했는데 그때도 딱 이 시기였어요. 이렇게 배롱나무가 이렇게 활짝 이렇게 붉은 꽃이 피고 비가 왔어서 더 여기가 선명하게 좀 보이는 그런 날이었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좀 거기서 푹 빠져 있다가 그 뒤편으로 이 회색 건물이 있는 거를 보게 되면서 여기 공간이 어떤 공간이지 하면서 이제 이어지게 된 거죠. 이 진분홍색과 회색이 딱 대조되면서 회색이 눈에 띄었었죠. 그래서 제가 사실 여름을 되게 힘들어 하는데 이 풍경이 항상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 첫 만남의 순간도 또 항상 이때마다 좀 다시 한 번씩 이렇게 좀 떠올리게 돼서 제가 개인적으로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장소예요. 아, 그러시겠어요. 5년 전에 봤던 그 배롱나무가 올해도 어김없이 꽃을 피웠는데요. 네. 예, 지금 소감이 어떠실지도 살짝 궁금하고 앞으로 계획은 어떠실지도 궁금합니다. 우선은 사실 계절이 항상 이렇게 뭔가 돌아오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한 번씩 제가 조금 초심을 좀 잃을 때마다 이 곳이 항상 그 첫 마음을 한 번씩 이렇게 좀 깨닫게 해주는 것 같아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때 그 첫 마음을 한 번 더 이제 잊지 말아야겠다는 마음으로 좀 여기 공간을 좀 제가 지켜야겠다는 생각을 좀 같이 하게 되네요. 그리고 뭐 앞으로의 사실 계획을 여쭤보셨는데 사실 저는 좀 계획적이지 않은 삶이 사람이거든요. 좀 지금에 충실하다. 네, 사실 오히려 근데 계획하지 않으니까 항상 하루하루에 좀 더 내가 좀 최선을 다해야겠다는 생각도 하게 되고 사실 이 공간도 유한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네. 내가 공간을 할 수 있는 한 여기서 오시는 분들이랑 계속해서 지금처럼 네. 계속 뭐 소소한 이야기들을 네. 계속 쌓아가고 싶어요. 그게 저한테는 지금의 어떤 바람이고 또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또 5년 뒤에 이 배롱나무와 함께 어떤 이야기를 나누게 될지 궁금해지는 오늘입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이게 신 대표님이 직접 짜신 거라고 해요. 그죠? 네. 와, 엄청납니다.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